으짜! 예. 오늘도 매일 하는 김포근과 함께하는 굿모닝 경찰학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도 설명이 굉장히 좀 필요한 내용이고 충분히 이해가 돼야 되는 파트입니다. 그렇죠? 예. 포근포근하게 설명드려 볼게요. 예.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하나하나씩. 오케이. 자, 719번 허가는 허가가 유보된 상대적 금지에 인정되며. 자, 여기까지 문장 하나하나 또박또박 가슴에 박히시나요? 예. 허가가 유보된 이 말. 자, 우리 댓글 한번 올려주세요. 허가가 유보된. 이게 무슨 뜻입니까? 허가가 유보된. 유보됐다는 말이 뭔가요? 보유하고 있다. 댓글 해주세요. 예. 허가를 보유하고 있다. 아직 뭡니까? 사용하지는 않고 있고 앞으로 허가해줄 거야 라고 뭡니까? 유보. 미리 약간 미루고 있는 거죠. 오케이. 이런 느낌으로. 됐나요? 허가가 유보된. 오케이. 상대적 금지. 됐나요? 허가는 상대적 금지에 인정됩니다. 즉, 이 말은 상대적 금지 알고 있죠? 지금은 금지돼 있지만, 그쵸? 어떤 요건을 충족하면 해제시켜 주는 거예요. 너 해도 돼라고. 그게 바로 뭡니까? 해제시켜 주는 게 허가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허가가 유보됐단 말은 나중에 허가해 줄게. 지금은 아니야라고 유보, 좀 미뤄놨다는 겁니다. 오케이. 됐나요? 여러분들은 지금 합격이 유보된, 그쵸? 상대적 수험생입니다. 어때요? 이렇게 일상생활에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국어적인 의미가 확 들어오죠. 어때요? 지금 느낌 옵니까? 세이에? 여러분들은 지금 합격이 유보된, 그쵸? 상대적, 그쵸? 수험생이에요. 그래서 시험 잘 봐서, 그쵸? 그 요건을 충족하면 여러분들은 합격이 되는 거죠. 어때요? 비유가 좀 적절합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 문장을 확실하게 느낌으로 이제 딱 들으셔야 돼요. 어때요? 세븐데이즈님. 네요? 아, 낙상하셨다고. 예, 알겠습니다. 이제 까먹고 있었네요. 아이고. 자, 그리고 절대적 금지. 절대적 금지는 말 그대로 허가가 유보되어 있지 않은 거죠. 오케이. 절대적 금지는 허가가 유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얘는 허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되지 않는다. 오케이. 어떻습니까? 예. 솔직히 과장님도 지금 다 알아듣겠죠? 예. 전혀 이런 거 공부 안 했지만 지금 설명 딱 들으면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알 수 있죠. 국어만 알면, 근데 그거를 이제 제가 메꿔 드리는 거죠. 그거만 하면 이게 그냥 다 되는 거예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720번. 허가는 법령에 의하여 과하여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법령에 의하여 과하여진. 법령은 법률하고 명령을 말합니다. 이게 말 그대로 법이에요, 법. 법에 의해서, 예, 과하여졌다. 과하여졌단 말은 법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허가. 그렇죠? 허가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냐. 행정청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법에 규정된 대로. 그렇죠? 그래서 자귀 의무, 급부 의무, 수인 의무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주는 경찰상의 행정행위라는데, 자, 어디가 틀렸을까요? 틀렸죠, 이거는. 예. 오케이. 뭐가 틀렸습니까? 자귀 의무가 뭡니까? 너 군대 가라. 여러분, 군대 가라. 여러분, 과장님 군대 갔다 오셨죠, 그랬죠? 군대 너 안 가도 돼. 군대 가는 걸 면제해 줬습니다. 발 나와버렸네. 군대 가라 의무가 생겼잖아요. 근데 군대 가야 될 의무가 해제가 됐어요. 그럼 뭡니까? 군대 안 가도 되잖아요. 그게 뭐라고 한다? 방금 했듯이 면제입니다. 면제. 우리 다 아는 말이에요. 세금 내라, 급부, 지급해라, 그렇죠? 돈 내라 라는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돈을 내야 될 의무. 예, 근데 세금을 안 내도 된대. 해제시켜줬어요, 그 의무를. 그럼 뭡니까? 세금 면제. 수인 의무, 받아들여라. 참고 받아들여. 내가 니네 가게 영업 제대로 하고 있는지, 미성년자 고용하고 있진 않은지 조사하러 나갈 테니까 받아들여. 네, 그게 바로 수인 의무. 근데 수인 의무를 해제시켜줬습니다. 그럼 어때요? 조사 안 받아도 되는 거죠? 면제. 그래서 여기는 허가가 아니고 면제라고 해야죠. 면제. 자기 급부 수인 의무를 특정하게 해제해 주는 것은 면제입니다. 또는
허가라고 하려면 자, 그래서 이제 허가는 어떤 의무를 해제시켜 주는 겁니까? 그렇죠. 부작위 의무를 해제시켜 주는 게 그렇죠. 허가입니다. 허가. 너 하지 마라고 했는데 그렇죠. 그걸 해제시켜 주면 허가가 되죠. 오케이. 자, 이제 요 정도 문제는 늘 이제 보는 거니까 바로 이제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머릿속에 이제 조금 더 숙달 반복. 자기, 급부, 수인 의무를 해제시켜 주는 거는 면제. 그렇죠? 부작위 의무를 해제시켜 주는 거는 그렇죠? 허가. 이렇게. 자, 됐고. 법정 부관. 자, 이제 여기서부터 학생들이 흔들립니다. 근데 이것도 모르니까 당연히 어려운. 혹시 우리 폴리님은 법정 부관 아시겠죠? 우리 차경감님도. 자, 일단 여러분 부관이라는 걸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집중. 오늘의 또 하이라이트입니다. 오케이. 자, 기지감 하시고 기지개으자. 정말 별거 아닙니다. 자, 행정청이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행정청을 상대로 뭘 했냐면 영업 허가해 주세요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청이 뭐다? 허가를 해줬어요. 무슨 허가를 해줬냐? 그래 너 영업해라. 영업 허가를 해줬습니다. 영업 허가를 받았어요. 이 영업 허가가 뭐다? 그렇죠. 이게 행정청이 하는 주된 행정행위. 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된 행정행위. 별거 없습니다. 이 사안에서 이제 영업 허가를 해줬어요. 자, 그런데 영업 허가를 해주면서 무슨 걸 다느냐? 부관을 답니다. 그래서 부관이 뭐냐면 부가적인 약관입니다. 부가적이라는 거 어때요? 주된 거예요? 종된 거예요? 종된 겁니다. 오케이. 이 주된 행정행위에 딸려서 하나 덧붙여지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뭐라고요? 부관.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부관을 뭘 달았냐면 영업 허가를 해주는데 야, 니네 그 식당 보니까 엄청 크게 짓네. 근데 그 자리가 도시 한복판이라서 시내 한복판이라서 거기는 교통량이 많아. 그래서 니네 식당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교통이 막힐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뭐 해라? 주차장을 설치해라. 오케이? 그래서 니네는 최소한 50대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설치해라. 요런 뭡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면 그렇죠? 조건 같은 겁니다. 이거를 해야 너는 영업 허가가 된다. 됐나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영업 허가가 되려면 이것까지 해라라고 뭡니까? 뭔가 부가적인 약관, 약속을 하나 다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허가는 뭡니까? 행정행위는 요거죠. 영업 허가를 받고 싶은데, 그렇죠? 또 행정청은 영업 허가를 해주는데 요거를 하나 살짝 부가적으로 달아놓은 거예요. 왜? 행정의 원활함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지역의 교통난까지 걱정하는 거죠. 행정청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 허가를 신청했어요. 자, 건축 허가 딱 해볼게요. 건축 허가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건축 허가를 해줍니다. 그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건축 허가를 해줬습니다. 근데 그 아파트에 뭡니까? 들어가는 진입로, 길이 있잖아요. 아파트로 진입하는 그 길이 없었어요. 길이. 자, 그러면 그 길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아파트 짓는 애들이 길을 좀 만들면 좋지 않겠습니까? 굳이 국가에서 그 길을 다 만들어 준다는 건 돈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허가해 줄게. 대신에 부가적으로 뭐 한다? 아파트에 들어가는 진입로를 니네들이 설치해라. 그러면 건축허가 해줄게. 그러니까 건축허가 해주는데 요것도 니네가 어떻게? 땅 사가지고 만들어라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진입로는 이 아파트 들어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용하겠지만 어때요? 다른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진입로는
국가에다가 기부해. 대신 니네가 만들어. 어때요? 요런 거 하면 너무 부당합니까? 어떻습니까? 이 정도는 어때요? 건축 허가 받고 싶은 사람 입장에서는 아파트 지으면 돈 많이 버는데 이 정도는 그래 내가 하지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법에 규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꼭 언제 50대로 설치할 주차장 설치해라. 뭐 진입로 설치.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그때그때 그 지역 상황에 맞게 그렇죠. 행정청이 판단해서 그렇죠. 재량껏.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제가 하고 싶은 게 그래요. 이런 부가는 행정행위 중에서 재량행위일 때 그렇죠. 재량에 속하는 그런 행위일 때 부관을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때요? 이것도 외우는 거 아니죠? 차분하게 하나씩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됐나요? 이제 부관이라는 의미. 됐죠? 그게 일종의 조건 같은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또 뭐 이런 거, 아까 뭐 이거는 이런 식으로 부관을 달 수도 있고 아니면 기한을 달 수 있습니다. 예, 기한. 언제까지? 그래. 내가 경비업 허가를 줍니다. 경비업. 우리 경찰학에서 배우잖아요. 예. 경비업 허가를 해주면서 유효기한이 몇 년이다? 5년. 5년의 유효기간을 요게 뭐예요? 기한입니다. 기한. 허가를 해주긴 해주는데 그 허가가 유효한 기간은 5년이야. 5년이 기한이 되는 거죠. 오케이? 기간의 한계. 요 5년이 지나면 허가가 사라져요. 5년이 지나기 전에 갱신을 청구해야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것도 뭐다? 부관이에요. 이 주된 행정행위에 뭡니까? 효력을 보충하거나 또는 효력을 제한하거나 뭐 이런 것들. 요 주된 행정행위에 뭔가 부가적으로 뭔가 효력이 그렇죠 제한되고 뭐 보충하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게 부관. 일단 댓글 한번 올려주실래요? 오케이. 됐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근데 방금 했듯이 이제 요 721번 부관에는 설명 51분. 조금 더 설명하고 해드릴게요. 일단 721번은요. 바로 해결이 됩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부관은 어때요? 지금 부관 말씀드린 건 행정청의 뭐다? 재량행위라고 했습니다. 재량행위라고 했어요. 오케이. 근데 여기 721번에 보면 법정 부관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것도 어려운 말 아닙니다. 이제 부관이라는 건 이제 알았어요. 그렇죠? 뭔가 부가적으로 약관을 다는 거구나. 부가적인 약속을 하는 거구나. 어떤 주된 행정행위를 해주면서 그렇죠? 됐죠? 그리고 아까 영업 허가를 해주는 거잖아요. 행정청이. 그러면 허가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때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는 겁니까? 어때요? 이익이 생기는 겁니까? 영업 허가를 받았으니까 이익이죠. 내가 이제 영업을 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게 됐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주로 이런 행정을 수익적 행정이라고 합니다. 행정행위의 상대방, 즉 국민에게 뭐다? 이익을 주는 행정행위.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수익적 행정행위. 수익을 준다. 반대로 말하면 뭔가 침해를 준다.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한다. 이런 걸 뭐예요? 침익적 행정행위 또는 침해적 행정행위.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렵지 않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부관을 달 때는 어때요? 침해적 행정행위에 주로 부관을 달까요? 수익적 행정행위 할 때 부관을 달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침해, 가뜩이나 나한테 안 좋게 하면서 또 뭘 달아. 그럼 어때요? 열받아 안 열받아요? 너무 열받죠. 너무 큰 부담이잖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주로 수익적 행정행위, 그렇죠? 상대방에게 뭔가 이로움을 주는 행정행위를 할 때 조금 조건을 다는 겁니다. 됐죠? 주로 그렇다는 거예요. 주로. 그리고 방금 말했듯이 부관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행정청이 판단해가지고 부관을 다는 거예요. 어떤 때 어떤 부관을 달아라 이렇게 딱 정해진 건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부관은 기본적으로 재량행위일 때 행정청의 재량권에 의해서 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의 반대가 바로 법정부관입니다. 법정부관은 말 앞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법에 정해진 부관. 아까 제가 사례를 설명드렸어요.
경비업 허가를 해주면서 유효기간이 몇 년이다? 5년입니다. 자, 그럼 질문. 우리 배웠잖아요. 경비업 법에 이런 규정이 있어요. 법에 그 허가의 유효기간이 아예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행정처형의 재량으로 유효기간을 단 겁니까? 이거는 법에 정해진 겁니까? 법에 정해진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행정처형의 재량으로 단 부관이 아닙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법정 부관. 법에 정해진 부관입니다. 경비업 허가를 줄 때는 유효기간 5년으로 한다. 이게 법에 딱 정해진 거예요. 법정 부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다루는 부관에는 이런 법정 부관은 우리가 말하는 그 부관의 개념에 속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부관의 개념에 속하지 않는다. 맞는 말입니다. 왜냐? 굳이 우리가 따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거는 법에 정해진 거니까 그냥 암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질 만한 거는 아까 말했던 재량에 의해서 행정청이 부가적으로 다는 부관. 왜냐? 그거는 논란의 여지가 많겠죠. 법에 정해진 거는 뭐 그냥 법에 정해졌으니까 그냥 따르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만약에 그게 너무 무리한 부관이라면 어때요? 위헌 소송을 가야 되겠죠.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 이거는 기본권 침해가 너무 심하다라고 해서 위헌 법률 심사를 가면 되는데 우리 행정청이 재량으로 아까 부관을 다는 건 어때요? 그건 행정청의 재량이잖아요. 이거 너무 오버 아니야? 재량권 남용 아니야? 재량권 일탈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그거는 어때요? 법에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다? 서로 간의 의견이 안 맞고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항상 우리 이제 공부는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 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굳이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근데 뭔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험의 또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공부할 여지가 있는 거죠. 어때요, 여러분들? 느낌 옵니까? 오케이. 그래서 결론 읽어볼게요. 법정 부관의 경우 처분의 효과 제한이 아까 제한되는 거죠. 유효기간 제한하는 거니까 직접 법규예요. 법규가 뭡니까? 법 규정. 법 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법 규정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와 관련되는 그런 법 규정이죠. 내가 경비업 허가를 받았어. 유효기간이 5년이래. 그럼 어때요? 내 경비업 영업권에 대한 권리 제한이 그렇죠? 5년이라는 거잖아요. 어쨌든 권리 제한되는 거죠. 권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법규에 의해서 부여되는 부관으로서 이는 행정행위의 부관과는 구별되는 행정행위의 부관이 뭐다? 행정청의 재량에 의해서 부과되는 그런 부관. 그게 우리가 말하는 진짜 부관이고요. 법정 부관은 굳이 공부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그렇죠? 부관의 개념에는 법정 부관은 제외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부관 이야기할 때는 법정 부관은 포함한다. 빼고 이야기하는 거다. 빼고 이야기하는 거다. 너무 쉽다. 어때요, 여러분들? 이해됐으면 112. 나 완벽하게 이해됐다 이제. 앞으로 부관 이런 이야기 그러면 그거구나. 부관은 그런 거고 그 중에서 법정 부관은 이런 거고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다루는 거는 그렇죠. 행정 행위로서의 부관. 행정청이 재량에 의해서 그렇죠. 부과하는 그런 부관이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겠구나. 어때요? 느낌 옵니까? 어렵지 않죠? 너무 쉽습니다. 설명 제대로 들으면 너무 쉬워요. 네. 자, 그래서 721번 해결했으면 맞는 말이에요. 자,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722번. 요거 설명드릴게요. 자, 부관에는요. 집중. 여러분 재밌습니다, 이거. 이번 2차 시험 때 유력합니다. 네. 물론 2차 시험보다는 내년 개편이 되면 무조건 부관은 한 문제입니다. 오케이. 자, 부관에는요. 종류가 쭉 있는데요. 뭐가 있냐면 일단 조건이 있고요. 기한이 있고요. 부담도 있고요. 또 뭐 수정 부담도 있고요. 법률 효과 일부 배제도 있고요. 하여튼 이런 게 이제 부관의 종류입니다. 오케이. 어쨌든 얘네들은 다 뭐다? 주된 행정행위, 영업허가. 아까 사례를 기억하시면 돼요. 영업허가를 해주면서 뭔가 조건을 다는 거죠. 야,
주차장 설치해라. 주차장을 설치 안 하면 영업 허가를 안 주겠다. 이런 식으로 조건 다는 거죠. 그리고 기한 언제까지 뭘 해라. 그러면 내가 허가를 해주겠다. 오케이. 요것도 일종의 조건입니다. 예, 넓게 보면.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일단 요 정도 해놓으시면 되겠고. 참고로 조건이냐 기한이냐 요거 구별하는 거 해볼까요? 조건에는 이것도 이왕 설명한 거 제가 천천히 해볼게요. 정지 조건도 있고요. 해제 조건도 있습니다. 정지 조건은 자 요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안 헷갈리게. 항상 학생들이 정지 조건, 해제 조건 헷갈리는데 평생 안 헷갈리게 해드릴게요. 제가. 정지 조건은 일단 지금 정지돼 있어요. 뭐가 정지됐다? 항상 여기는 권리잖아요. 권리. 내 권리를 지금 얻고 싶은 거예요. 영업 허가를 받아가지고. 오케이. 근데 영업 허가 아까 내가 영업 허가를 받으려면 뭐 한다? 그렇죠. 주차장을 설치해야 돼. 주차장을 설치해야 영업을 시작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주차장 설치라는 게 조건이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주차장이 설치되면 드디어 뭡니까? 영업을 할 수 있죠. 스타트! 이제 돈 벌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일단은 뭐다? 지금은 정지돼 있죠. 현재는 정지가 돼 있다가 조건이 성취되면 스타트. 오케이. 스타트. 이제 권리가 생기는 거죠. 조건이 성취가 되면 권리 발생. 그래서 현재는 정지되는 거예요. 현재는. 조건이 성취돼야 권리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지 조건은 지금 현재 시작이 정지입니다. 정지. 아직 완벽한 권리가 아니에요. 조건이 성취돼야 그런 권리가 발생한다니까. 됐죠? 너무 쉽죠? 그러면 반대. 이제 해제 조건은 이미 해결됐네요. 해제 조건은 뭡니까? 지금 현재 뭐가 돼 있다? 해제가 돼 있어요. 해제가. 해제가 돼 있단 말은 내 마음대로 권리를 쓰고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너 영업 허가를 내가 해줬어 이미. 영업 허가 해줬는데 너 만약에 영업하다가 뭐 미성년자를 고용했다. 오케이? 유흥주점 영업 허가를 해줬는데 너 만약에 미성년자 고용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건 좀 그런가? 그건 철회권 유보와 관련이 되겠네요. 그거 말고 뭐 할까요? 뭐 이런 거 할까요? 여러분한테 영업 허가를 해주면서 어떤 조건을 할까요? 어떤 조건? 뭐 미성년자라고 합시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한테 차를 사줬어요. 아빠가 차를 사줬어요. 그래, 야, 너 학교 다니기 힘들지? 차 사줬다고 합시다. 차를 사줬어요. 근데 성적이 안 좋으면 성적이 안 좋으면 예를 들어 드는 게 성적이 안 좋으면 성적이 떨어지면 차 반납해. 오케이? 어때요? 차에 대한 권리가 해제돼 있었죠. 근데 성적이 떨어진다는 이런 조건이 성취가 돼버리면 뭐한다? 권리가 어떻게 됩니까? 소멸됩니다. 그 차에 대한 권리가 소멸돼요. 그러니까 현재는 해제가 돼 있는데 만약에 이런 조건이 성취가 돼버리면 권리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정지 조건하고 반대입니다. 반대. 뭐 어렵진 않죠? 어때요?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절대 안 헷갈리게 그냥 정지 조건은 지금 정지야. 정지. 조건이 성취돼야 시작. 요겁니다. 해제 조건은 지금 해제돼 있어. 내 마음대로 해도 돼. 내 권리가 생겼어. 근데 조건이 성취가 돼버리면 여기서 조건이 성취되다 그 조건은 별로 안 좋은 조건이겠죠. 방금처럼 성적이 떨어지면 너 임마 차 반납해. 이런 거니까. 이해됐죠? 예, 전혀 헷갈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한은요. 시기가 있고요. 종기가 있습니다. 이거 시작하는 기한. 언제부터 너는 권리가 생긴다. 이 발생. 너는 언제까지 권리가 있다. 그럼 그 기간이 딱 되면 이 종기, 끝날 종. 오케이? 그때 되면 권리가 소멸하는 거예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조건하고요. 기한이 사실은 너 언제까지 해라. 이것도 어때요? 어떻게 보면 조건 같잖아요.
그럼 이 둘이 차이가 뭐냐면 조건은요. 조건은 불확실한 사실. 기한은요. 확실한 사실. 요 차이입니다. 요 차이예요. 아까 자, 지금 여러분 시험에 합격 해봅시다 이제. 자, 여러분들 맞춰보세요. 시험에 합격하면 차를 사줄게. 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차를 사줄게. 자, 여기 정지 조건, 해제 조건, 시기, 종기 중에 어떤 걸까요? 자, 댓글 올려주세요. 과장님 댓글. 과장님도 한번 맞춰보세요. 뭐라고요? 정지 조건? 오. 예, 조건은 조건인데 무슨 조건? 그렇죠. 정지 조건이죠. 지금 내 차가 없죠? 조건이 성취돼야 되죠? 예, 과장님 너무 잘하시는데? 너무 쉽게 맞추시는데? 고민도 안 하시고? 자, 아까 그랬잖아요. 지금 정지돼 있다니까. 내 권리가 없어요. 그 조건이 성취돼야 권리가 발생한다니까? 이런 게 정지라고, 정지. 너 시험 합격하면 차 사줄게. 지금 차가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시험 합격이라는 조건이 성취돼야 차 타고 붕 하고 출발할 수 있다니까. 어렵나요, 이게? 복숭아님 어떻게 이해됐나요? 헷갈린다면 뭐가 헷갈리나요? 네,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답이 없으세요, 전부 다 댓글. 자, 그러면 오늘 아침 퀴즈 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럼 과장님 이거 기한도 이해하셨죠? 이해고 뭐고 뭐 한국 사람은 다 지금 알아듣는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진짜 문제 내겠습니다. 비가 오면 내가 1억을 줄게. 비가 오면 1억에 대한 권리가 생깁니다. 자, 제가 비가 오면 1억 준다 그랬어요. 자, 이거는 일단 조건일까요? 기한일까요? 그러면 조건이라면 무슨 조건? 기한이라면 뭘까요? 시기일까요? 종기일까요? 비가 오면 1억을 줄게. 다들 조건이라고 했는데 복숭아님만 기한이라고 했네요. 왜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궁금하네요. 제가 뭐라 했습니까? 비가 오면이라고 했습니다. 복숭아님 잘하시는데? 복숭아님만 정답입니다. 최봉구님도 기한이라고 했네요. 자, 갑니다. 일단 조건인지 기한인지 구별할게요. 제가 아까 뭐랬습니까? 조건은 불확실한 사실이라고 했죠. 불확실한 사실에 그렇죠? 권리가 생기거나 없어집니다. 기한은 뭐라 그랬습니까? 확실한 사실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비가 온다는 거, 이 사실. 비가 온다는 건 과장님 불확실한 사실일까요? 확실한 사실일까요? 그러니까 보통은 불확실하다고 생각하죠.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언제까지 비가 오면 이러면 불확실한 사실이 되겠죠. 근데 제가 언제까지란 말 안 하고 그냥 비가 오면이라고 했잖아요. 어때요? 우리 비가 1년 뒤에 오건 2년 뒤에 오건 언젠가 오겠지. 비가 온다는 건 확실하잖아요. 아니 뭐 1000년 뒤에 오건 비가 오긴 오겠지. 그렇죠? 비가 온다는 사실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비가 오면 뭐다? 돈을 준다 그랬으니까 권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기한 중에서 시기라고 보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들? 그럼 만약에 제가 이번 주에 비가 오면 1억 줄게. 이러면 뭐가 됩니까? 이번 주에 비가 올지 말지는 굉장히 불확실하잖아요. 그건 조건이죠. 근데 비가 오면 준다니까 현재는 정지되어 있는 거죠. 그 돈 못 쓰잖아요. 정지잖아요. 비가 오면 이번 주에 비가 오면 조건이 성취되는 거니까 권리가 발생. 이번 주에 비가 오면 이렇게 내가 단서를 달아버리면 정지 조건이 되는 거죠.
됐나요? 자, 확실하게 이해됐죠? 자, 이해됐으면 기지개. 자, 기분 좋게 이해됐을 때 수업 끝냅시다. 아, 여러분 진짜 좋은 거 받았어요. 이거 설명해야 되는데. 자, 그리고 이제 부담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부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조건이나 기한이나 수정 부담은 딴 게 아니에요. 내가 A를 신청했는데 A를 허가해 주세요라고 신청했는데 행정청에서 뭘 해줬다? B를 허가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청한 거랑 완전 다른 걸 해준 겁니다. 이런 걸 수정 부담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 부담하고는요 전혀 좀 별개예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냥 이름만 이렇게 붙여놓은 것이고 어쨌든 내가 신청한 거랑 전혀 다른 거를 해줬다. 이럴 때는 어때요? 내가 받아들여야 되나요? 안 받아들여도 되나요? 상식적으로 그냥 안 받아들여도 돼요. 나는 이거 필요 없는데? 라고 하면 그냥 안 받아도 되고 이거라도 괜찮아? 라고 하면 이거라도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요 신청한 사람의 동의가 있으면 이게 오케이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 강제로 이거 해 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A라는 거에 대한 신청은 행정청은 왜 안 해줄까요? 사정이 있어서 야 그거는 못 해주겠다라고 한 거죠. 사실은 A에 대한 신청은 거부를 한 겁니다. 예, B를 허가해 줬다는 건. 이해됐나요? 이거라도 하려면 해. 그럼 이거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자, 됐죠? 어려운 거 아니고. 법률 효과 일부 배제는 뭐냐면 말 그대로 가시면 됩니까? 말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법률 효과가 일부 배제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개인 택시 허가를 받았는데 영업 허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영업 허가를 해주면서도 개인 택시 운전해도 돼. 이제 영업 허가 받았죠? 그런데 매일매일 운전한다. 격일제로 운전한다. 격일제로. 너는 자동차 번호가 끝번호가 짝수니까 짝순 날만 운행해. 짝순 날 아닌 홀수 날에는 운행하지 마. 요렇게 뭡니까? 법률에 대한 효과. 내 권리에 대한 효과죠. 그렇죠? 영업 허가를 받은 것에 대한 효과가 일부 배제되는 거예요. 홀수 날에는 내가 효과를 누릴 수가 없구나. 이해됐나요? 오케이.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영업 허가를 해주는데 일부 뭔가 배제하는 거. 요런 게 뭐다? 다 부관입니다. 효과를 일부 제한하거나, 오케이. 그 효과를 일부 또 보충하거나, 하여튼 요런 게 부관이에요. 이름만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됐고, 자 오늘의 또 하이라이트는 요겁니다. 부담. 부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도로를 좀 사용하고 싶습니다. 오케이. 내가 공사를 하는데 여기 공사하는데 이 도로에 덤프 트럭이랑 레미콘 이 건설 장비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어때요? 다른 차들 일반 차량이 같은 그 길로 지나가면 어때요? 사고 날 위험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공사하는데 좀 효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도로를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허가를 해주세요 라고 해서 요걸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그래 일리가 있네. 니네 좀 그렇게 해야 되겠네. 니네 그거 하고 다른 차하고 왔다 갔다 하면 위험하겠네 해서 도로 조명 허가를 해줬어요. 이게 뭐다? 주된 행정행위입니다. 요거는 행정청이 재량으로 이렇게 허가를 해준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너무 쉬워. 자, 근데 어때요? 공짜로 이거 해주면 좀 그렇잖아. 니네 대신에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대신에 뭐 한다? 플러스. 사용료 내라, 사용료. 어때요, 과장님? 사용료 내는 거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받아들일 수 있죠? 당연히 공짜가 어디 있어? 사용료. 대신에 이제 이게 뭐다? 부담이에요. 됐나요? 사용료를 근데 얼마 내라 그랬냐면 한 달에 1일 사용료 1일당 1억씩 내. 자, 어때요? 우리 과장님하고 수업 너무 재밌어. 과장님 방금 뭐 했냐면 1억 내니까 좋습니다. 감정이입을 해서 수업을 들으시면 어때요? 1억. 어때요? 이거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너무 과하죠? 너무 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과한지는 이런 게 이제 애매한 거라는 거예요. 행정기관 입장에서 봤더니 1억 이거 이 정도면 괜찮은데? 근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너무 비싼데?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겁니다. 이런 거. 기억하시라고. 너무 부담된다. 자, 어때요? 이거는 이런 부담은 이 주된 행정행위와 관련은 있죠. 관련이 있는데 얘만 뭡니까?
독자적으로 소송을 갈 수가 있습니다. 소송. 행정 소송. 얘만 독자적으로. 요게 이제 부담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일단 제가 오늘 특징만 이야기 드릴게요. 오케이. 아까 조건이나 기한 요런 애들은요. 주된 행정 행위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별게 아니에요. 그냥 요것만 가지고 조건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하고 소송 갈 수는 없습니다. 오케이? 조건에 마음에 안 들어요 하고 소송 갈 수는 없어요. 근데 이 부담은 정말 너무 부담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돈 내는 거하고 이거는 그닥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소송 갈 수 있어요. 너무 사용료를 과다하게 부과했습니다. 사용료 줄여주세요. 라고 소송 갈 수 있다. 독자적인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오케이? 요게 부담의 가장 핵심이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722번. 요걸 좀 알아두세요. 예, 이건 2차 시험까지는 요 정도. 부관에서 부담은 그 자체가 하나의 행정행위다. 그러니까 주된 행정행위, 종된 행정행위지만 이거는 별개의 하나의 독립된 행정행위로 본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진짜로 주된 행정행위에 붙어있는 애들이라면 오케이, 얘는 별개라는 거예요. 돈 내라.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맞습니다. 즉 하명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돈 내라. 어때요? 급부 하명이죠. 별개의 어떤 하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가 분리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얘하고 분리가 가능해.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야. 별개. 오케이. 그래서 독립적으로 소송 갈 수 있고요. 경찰 강제 대상도 될 수 있습니다. 오케이. 만약에 사용료를 안 낸다. 그럼 어때요? 사용료에 대해서 강제로 뭡니까? 징수도 할 수 있어요. 오케이. 어쨌든 또 이 사람 입장에서는 소송도 갈 수 있어요. 이 자체만 가지고. 도로 점용 허가는 그대로 가고, 오케이. 이게 잘못됐다. 라고 해서 이것만 가지고 이거랑 띄어내서 별도로 소송도 갈 수 있다. 됐나요? 오케이. 요렇게. 그래서 요게 틀렸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요게 부담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랑 이게 잘못됐다고 해서 이것까지 잘못되는 건 아니에요. 됐죠? 전혀 별개다. 이게 가장 포인트입니다. 일단은 오늘은 요 정도만. 됐죠? 부담이라는 게 저런 거구나. 다른 애들은 주된 행정행위에 딱 붙어 있어요. 독립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근데 얘는 독립적으로 이것만 제대로 된 거냐 따질 수 있다는 거예요. 부담.